네, 그럼 노보노디스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유명한 기업이라서 다들 아시긴 할 건데 그래도 네, 티커명은 MBO. 덴마크 증권거래소와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에 이중으로 상장된 글로벌 제약사입니다. 네, 비즈니스 모델은 당뇨병 치료제 인슐린 GLP-1 기반 당뇨병 치료제의 세계적인 선두 업체입니다. 비만 치료제, 최근에 위고비와 오젬비과 같은 비만 및 체중 감량 약물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희귀 질환 치료제, 희귀 혈액 질환과 성장 호르몬 장애 치료제도 주요 제품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비만 치료제이긴 하겠죠. 상승 모멘텀,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성장, 아미크레틴, 아미크레틴 등 혁신적인 비만 치료제 개발 및 성공적인 어? 초기 임상 시험 결과가 주가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파이프라인, 노보노디스크는 비만, 당뇨병, 희귀질환 등 다양한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강관리 산업의 확장, 전 세계적으로 비만 및 당뇨병 환자 수가 증가하며 회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모멘텀 좀 볼까요? 자세한 거. 네, 노보노디스크가 자사의 새로운 비만 치료제 아미크레틴 주사제 초기 임상 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하며 네, 주가가 급등했다는 소식. 네, 8.47% 올라갔죠. 고가로는 10.94%까지 상승해 주었습니다. 네, 초기 임상 시험 결과의 주요 내용. 노보노디스크는 아미크레틴 주사제의 초기 임상 시험에서 평균 체중 감소율이 36주 동안에 22%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와, 36주 동안에 22%. 이는 가짜약, 위약 플라시보 그룹에서 기록된 2%의 체중 증가. 그러니까 이제 위약에서는 체중이 오히려 증가했죠. 2% 정도. 근데 이 아미크레틴 주사제 초기 임상에서는 네, 36주 동안 22% 네, 감량됐다는 거, 체중이 감소됐다는 거 다르죠. 네. 위약 그룹에서는 오히려 살이 쪘어요. 2% 정도. 2%의 체중 증가와 비교하여 매우 유익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번 시험은 비만 및 과체중 환자 1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가장 흔한 부작용은 위장관 관련 증상으로 대부분은 경증에서 중등도 수준에 그쳤습니다. 경증에서 중등도 수준이라고 너무 뭐 위험한 건 아니고 그래도 요 정도 부작용이 있다. 아미크레틴의 작용 메커니즘. 아미크레틴은 GLP-1과 아밀린 수용체를 동시에 자극하는 새로운 단일 분자 치료제입니다. GLP-1은 노보노디스크의 주요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와 당뇨병 치료제인 오젬빅의 주요 작용 메커니즘과 유사합니다. 여기에 아밀린을 추가적으로 자극하여 식욕 감소와 체중 감소 효과를 더욱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GLP-1에다가 이제 아밀린 수용체를 동시에 이렇게 좀 했다고 합니다. 함께 작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제품에 대해서는. 경쟁사와의 비교. 노보노디스크의 경쟁사인 덴마크의 지렌드 파마와 미국의 일라이 릴리도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미크레틴의 초기의 성공은 노보노디스크가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이번 발표 이후 지랜드 파마의 주가는 4.7% 상승한 반면에 일라릴리의 주가는 하락을 보였다고는 하는데 막판에 다시 올라왔어요. 일라릴리도 함께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빠지긴 빠졌다가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일라릴리 주가는 하락대로 보였다고 하는데 다시 올라오긴 했어요. 네,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성장 가능성. 비만 치료제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입니다. 비만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 다양한 합병증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주사제 외에도 경구용 아미크레틴 제제를 개발 중입니다. 초기 시험에서 12주 만에 평균 13.1%의 체중 감소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경구용에서는
향후 개발 방향과 시장 전망. 노보노디스크는 아미크레틴의 주사제 및 경구 제형 모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보하며 향후 대규모 임상 시험을 통해 안정성과 효과를 추가적으로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번 성과는 노보노디스크가 외고비와 같은 기존 치료제를 넘어 새로운 비만 치료제 시장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발표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며 노보노디스크의 주가가 단기간에 13.65% 상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이번 연구 결과는 비만 치료제 개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향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하튼간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소식이긴 한데 노보노디스크가 이번에 긍정적인 초기 임상 결과 발표를 했다는 거. 그래서 주가는 그동안 계속 하락하다가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걸 좀 볼까요? 근데 요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뭐 차트는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재무제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것은 제가 정리한 거예요. 이게 덴마크 거래가지고 제가 정리한 관점에서 이야기해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뭐 이렇게 잘 되어 있으면 안 돼. 이게 좀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할 필요는 있어가지고 정리한 관점에서 이야기해드릴게요. 제가 이게 요게 1분기, 2분기거든요. 예. 2분기 요거는 넘어갑시다. 2분기인데 우선은 이제 1분기 때가 이게 단위가 그냥 덴마크 크로넷이에요. 달러는 아니에요. 달러. 예, 달러는 아닌데 그냥 들으시면 돼요. 어차피 수치가 증가한 것만 보면 되는 거니까. 네, 653 이게 밀리언이죠. 예, 밀리언이라고요. 예, 그래서 600 이게 밀리언이니까 잠깐 밀리언이니까 653 크로넷 653 크로넷 이게 미국 달러로 바꿔버리면 미국 달러 환전하게 되면은 94억 달러. 뭐 94억 달러면 괜찮죠. 하여튼간 뭐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요거는 달러로 변하지 않고 그냥 크로넷으로 이야기할게요. 그냥 수치 증가 성장의 관점을 체크하려고 하는 거니까. 1분기 때는 653 크로넷이었어요. 603 이렇게 말했고요. 653억 크로넷. 653억 크로넷이었어요. 근데 요번에 발표된 게 2분기 건데 최근 분기가 이제 분기가 다르잖아요 회사마다. 근데 여기 이제 노보노디스크는 2분기 최근 분기 발표된 건데 그리고 이제 또 노보노디스크는 이제 또 언제 발표가 되냐면은 새로운 분기가 2월 5일 날 지금이 1월 25일이잖아요. 3분기가 2월 5일 날 발표돼요. 그러니까 이전 분기까지 보는 거예요. 성장 과정. 근데 이제 매출은 증가했어요. 매출은 653 크로넷에서 653억 크로넷에서 680억 크로넷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약 매출은 4% 증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해 볼 게 뭐가 있냐면 요 영업이익 있잖아요. 근데 영업이익이 와 예전에 여기 올라갔을 적에 쭉 올라갔을 적에 와 장난 아니었더라고. 괜히 올 괜히 올라간 게 아니더라고. 이때 당시에 영업이익이 318억 크로넷이요. 318억 크로넷. 그래서 영업이익이 48.7%야. 와, 거의 50%에 가깝죠. 그리고 순이익이 254억 크로넷. 그래서 순이익률도 38.9야. 순이익률 38.9, 거 40%잖아. 그러니까 이게 50% 가까이 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50%가 안 되거든요. 이 정도까지 안 되는데 하여튼간 엄청나게 돈 많이 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발표된 게 최근에 발표된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매출은 증가했어요. 예, 매출은 653 그러니까 그만큼 매출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시장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뭐 시장 파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거긴 하지.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은 뭐가 있냐면 영업이익률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48.7%에서 38.1%로. 물론 이것도 엄청난 수치입니다. 38.1%도 엄청나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이 정도면 예,
야,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야. 이건 적게 버는 게 아니야. 단지 이제 이전 분기 대비 그만큼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긴 하겠죠. 순익률도 마찬가지로 38.9%에서 29.5%로 줄어들었잖아.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조정받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좀 빠질지게 안 좋은 이야기가 좀 나오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재무가 마진율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럼 그리고 약간 가격도 좀 낮춰야 되고 경쟁을 하다 보면은 시장은 그러니까 비만 시장은 커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비만 시장은 커지는데 그 커지는 가운데서도 뭐 다른 회사들이 이렇게 쑥쑥쑥 뭐 개발한다 하면은 이제 가격이 예전에 혼자 있을 때는 뭐 만 원에 팔았는데 지금은 만 원에 못 팔 거 아니야. 그냥 5천 원에 낮추든지 가격 경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므로 해가지고 마진율이 떨어지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지. 마진율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주주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EPS가 빠지잖아. 그러니까 주주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하튼간에 지금 보시려면은 네, 영업이익률이 줄어들긴 했어요. 근데 이게 줄어들어도 많이 벌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오해는 하지 마시고. 엄청나게 생각해보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잠깐만 제가 비교해 줄까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많이 버는구나. 마이크로소프트가 43%야. 40%대요. 메타가 37%대야. 그러니까는 메타가 지금 30 메타가 올라갔다. 40%대로 올라갔다. 야, 메타. 야, 메타도 돈 많이 버는구나. 어쩐지 메타 계속 올라가더라. 엔비디아가 60%대야. 하여튼 미국은 돈 엄청나게 버네. 긁어보는데. 근데 이제 테슬라가 뭐 5%, 6% 최근에 테슬라가 나아지긴 했죠. 영업이익이 10%까지 올라오긴 했어요. 월마트는 뭐 4% 정도긴 하죠. 브로드컴이 32%. 브로드컴도 꽤 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10% 정도죠. 하여튼간 이렇게 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크로넷 또 어디 갔어? 노보리스크는 그래도 많이 벌어요. 저 적게 버는 건 아니에요. 적게 버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간 근데 이제 이전보다는 이제 영업이익률하고 순이익률이 떨어진 게 있지. 순이익률도 이것도 많이 버는 거예요. 29.5%도. 근데 다만 이제 예전보다는 경쟁을 통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빠진 거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빠진 게 약간 과도하게 좀 빠진 면도 없잖아 있어요. 그렇게 좀 생각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호재 기사가 아까 나왔으니까는 임상에 대한 좋은 결과 나왔다 보니까 이제 크게 반등을 해준 거죠. 그럼 요거는 약간 기술적 관점으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야, 진짜 많이 올랐다. 씨. 예전에 뭐 2004년도야? 2004년도에 상장했던 이때 당시 1달러였어. 2달러 정도? 2달러였는데 지금은 뭐야, 씨. 와, 148달러까지 올랐으니까 몇 프로 날라간 거냐? 오, 이것만 들고 있었어도 거의 5,000%는 대략 반올림해서 4,500%, 4,500% 정도 날라갔네. 아니면 5,000% 정도. 그렇게 날라갔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이렇게 좀 떴을 지게 최근에 이제 여서부터 뜨기 시작했지. 뭐 최근에 본다면 2003년부터 봅시다. 2003년도 여기 이제 플래그 패턴 준 거죠. 2003년부터 볼 필요가 있긴 했다. 그러면서 이제 요게 또 한국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지. 2024년에. 근데 여기는 뭐 솔직히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다, 그치? 여기는 이제 그 수익률로만 본다면 한 200% 올라왔어요, 최근에. 근데 단지 좀 경사가 좀 가파르게 올라온 거죠. 여기 이제 완만하게 올라오다가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기간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짧은 기간에 올라간 거니까 이게 여기 지금 2023년도 몇 월 달이냐? 여기가 좀 확대해 볼까요? 9월 달이야? 여기가 잠깐만. 22년도가 2022년도구나.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온 것 같지는 않은데. 2022년 9월 달이고 2024년 5월 6월 달이니까 약 2년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2년 동안에 그러면 그렇게까지 뭐 변동성이 크진 않네.
200% 갔으니까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니네. 근데 변동성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닌데 뭐 차트로 봤을 때는 많이 올라간 거긴 맞아요. 올라갔는데 냉정하게 봤을 때는 변동성이 너무 없다 이런 건 아닌데 변동성이 너무 큰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버는 만큼 적당하게 좀 상승해서 움직였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과도하게 올라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과도하게 올라갔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 뭐 이 정도의 어떤 수익의 어떤 성장을 보고 본다면 뭐 적정에 좀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그동안은 약간 몇 년 동안이야? 뭐 한 2, 3년 동안에 2021년이네. 여기서 매집을 했네, 그쵸? 예. 그러다가 여기에 몇 프로짜리니? 여기가 30%짜리지. 30%짜리에서 기본 파동이죠. 30%짜리에서 날라간 거고. 그래서 한 200% 정도, 네, 2년 동안에 좀 날라갔어요. 그러다가 뭐 지금은 빠지는 타이밍이죠. 네,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과도하게 좀 빠졌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렇죠. 예, 과도하게 좀 빠진 부분 그리고 떨어지게 막 대놓고 빠졌죠. 여기 개파락했어. 약간 뭔가 아일랜드 갭 나오는 것처럼 그치. 툭툭 떨어졌죠. 여기서 크게 갭 여기서 올라갈 적에 갭 상승했죠. 얘는 이제 올라갈 때 갭으로 올라가고 갭으로 떨고 그랬겠지. 그러니까 갭 매크로 내려오면서 그치. 여기 딱. 그러니까 이때네 그쵸. 이때 스타트 했을 때 2023년 요때 잠깐만 이때는 몇 프로야?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그럼 100% 정도야? 80% 100% 정도? 뭐 그러면 그냥 좀 여기에서 좀 과도하게 올라와서 빠진 거네. 그렇죠? 이 자리에서 올라온 거죠. 여기가 80% 여기가 100%짜리죠. 200%짜리죠, 이 자리가. 이 자리가 200%짜리지. 그러면 뭐 그냥 올라갔다가 반도 안 빠진 거 아니네, 그죠? 요 정도 좀 빠졌고 그냥 기본 파동에서 움직였다고 보면 되고 최근에 좀 과도하게 빠진 부분이 있죠. 현재는 약간 대놓고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태는 어떤 거냐? 지금 상태가 쭉쭉쭉 빠졌다가 이제 갭매크로 올라가는 거죠. 기본 파동. 그러면 뭐 기본 파동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가 추세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요 정도 보겠네, 그치? 요 정도. 요 정도 범위. 약간 이제 갭매크로 올라간다면은 뭐 저항대가 어디서 출발하죠? 네, 97달러. 네, 한 95달러 보죠. 네, 뭐 어렵게 보지 말고. 그러면 대략 여기서 보시려면 그렇죠. 네, 여기서 저항대 시작되죠. 97달러. 네, 여기에서 갭매크로 올라오고, 그렇지. 그러면 뭐 대략 이적이겠네, 그렇죠. 네, 여기 저항대가 시작되는 자리니까 여기가 그렇죠.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시작되고 나서 좀 강한 자리. 그러면 뭐 여기서 반등해주게 된다면은 네, 그래 현재는 기술적 반등. 네, 그런다면 한 97달러까지도 좀 반등선이 좀 보인다. 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기본적인 파동이니까. 여하튼간 그래서 뭐 지금 좀 많이 빠졌다고 과매도 구간에서 많이 빠졌다가 반등 구간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된 거죠. 동그라미 여기 있다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그다음에 뭐 여기에 근데 요것도 여기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이 자리가 여기잖아. 그렇지? 이 자리 있겠지. 그러면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파동의 반등이에요. 그렇죠? 여기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기는 하겠습니다. 그냥 요거는 지금 현재 좀 과매도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오는 부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노보는 있을까? 뭐 앞으로는 더 봐야죠. 지금은 이제 지금은 단순하게 어떤 관점이 있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그냥 이제 재료 관점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재료가 임상 초기 단계
초기 단계가 아니라 초기 결과인 거잖아, 그치? 그걸로 해가지고 여기 봐봐, 그치? 노보노디스크의 아미크레틴의 주사제의 초기 임상 시험에서 한 거다, 그치? 그럼 앞으로 또 임상도 더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초기 임상 결과가 좋게 나왔다는 거니까 앞으로 또 이제 그 진행되는 것 따라서 만약 임상 결과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게 되면은, 그쵸? 현재까지 여기인데 그러면 더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지. 좋은 결과 나오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냥 반등 파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성장으로 볼 수 있느냐? 성장으로 보려고 한다면은 이렇게 보셔야죠. 성장으로 보시려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금 아까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좀 체크를 해봤는데 그 실적 발표가 있더라고. 실적 발표. 실적 발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재무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2월 5일 날 2월 5일 날 과연 그 재무가 어떤 결과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해봐야죠. 재무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만약에 재무가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실적 베이스로 올라갈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빠졌으면은 실적 베이스로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보통 이렇게 빠진 경우는 웬만해서는 실적 베이스로 올라가기는 쉽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주식이란 게 미래 가치를 선반영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차트가 이렇게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차트가 괜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 배수는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성장의 관점인지 아니면 그냥 반등의 관점인지 그거는 이제 재무제표 보고서 평가를 해야 돼요. 여하튼간에 지금 현재 포지션은 이제 반등의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뭐 최근에 이제 최근 기사 오늘이죠, 오늘. 오늘 새벽에 저 소식이 나와가지고 반등을 해준 겁니다. 네, 그러면 요 정도 볼까요? 노버는 디스크 됐죠? 그리고 뭐 공매도는 그냥 예의상 보는 건데, 야, 공매도량이 최근에 좀 증가한 게 있었네. 그쵸? 여기서 개파랗게 해서 그런가? 12월 어우씨 뭐야? 뭐 저기 500만 주였다가 그쵸? 평균 그러다가 갑자기 1000만 주로 증가했어. 일평균 공매도량이. 거기다가 미상한 정보수도 많이 증가했구나. 공매도가 많이 작용했네. 12월 31일? 잠깐만. 어디냐? 12월 30일. 최근에 공매도가 많이 작용했네. 공매도가 좀 영향을 준 건 있긴 있네요. 그쵸? 근데 어차피 뭐 빠지면 공매도에 영향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공매도 비중이 뭐 이렇게 중간중간 있었네. 1월 17일 날도 좀 주문 수량도 있고. 근데 이거는 어차피 빠지면 뭐 공매도 때리는 거 아시니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심각하게 그렇게까지 볼 영역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간 뭐 빠질 때는 당연히 공매도에 의해서 빠지는 영역이 있는 거고. 근데 다만 그건 있죠. 공매도가 좀 수치를 보는 이유는 공매도라는 것은 약간 어떤 게 있냐면 의도성이라는 게 있죠. 의도적으로 지금 뭐 노보네디스크에 어떻게 판단했냐 그런 거가 좀 있긴 하겠죠.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볼까요? 노보네디스크는 뭐 이야기 안 해드린 거 없죠? 이 정도. 뭐 또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2월 5일 날 그때 한번 기회가 되면은 시간이 되면 그때 한번 다시 보죠.